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민 4인 가정 기준으로 6천 달러 안팎을 2월 중하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워싱턴 DC와 각 주에서도 대규모 시위는 물론 2차 공격이 벌어질 거란 적색 경보가 발령돼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각 주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접종 속도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면 교육이 코로나19 감염률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추가 지원하며 연방 실업수당을 9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로 올려 제공하고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또 강제 퇴거와 폴클로저의 동결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렌트비 보조에 300억 달러, 취임 100일 내 백신 1억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할 수 있도록 1,3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하고 취임 첫날부터 입법화해서 코로나 퇴치와 경제 회상에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가운데 1조 달러는 미국민 현금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등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들과 가정에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투입되고 4천억 달러는 코로나 퇴치에 3,500억 달러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 등에 배정됩니다. 첫째,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현금 직접 지원으로 600달러를 2,000달러로 올려 1인당 1,400달러씩 추가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ur rescue plan also includes immediate relief to Americans hardest hit and most in need.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부양 자녀들은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17살에서 24살 사이의 성년 디펜던트들 1,350만 명까지 포함해 나이 불문하고 부모들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중에 들어있는 서류미비자들도 현금 지원금을 받습니다. 둘째,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3월 14일이면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당 300달러를 400달러로 올려 2천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also provide more peace of mind for struggling families by extending unemployment insurance beyond the end of March for millions of workers. Plus, there will be a $400 per week supplement. 셋째, 바이든 플랜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재 1인당 2,000달러에서 6세 미만은 3,600달러, 17세 미만은 3,000달러로 대폭 올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넷째, 강제 퇴거와 포클로즈의 연방 차원 동결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렌트비 보조에 1차와 같은 2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며 1,000만 가구의 모기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 통제와 퇴치 등 헬스케어에 4,4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200억 달러, 코로나 검사의 획기적인 확대에 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측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개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 안에 초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이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도록 1,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이 연방의회에서 승인돼 시행되면 부양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통상적인 미국민 4인 가정에서는 최소 5,600달러, 최대 6,800달러를 2월 중하순에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들은 주당 400달러로 오르는 연방 실업수당을 9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4인 가정에서는 푸드 스탬프로 한 달에 782달러를 별도로 이용할 수도 있어 매월 4,000달러 가까이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이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실질적인 연방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강력 추진해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려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에 따라
거의 모든 미국인들과 미국 가정이 6천억 달러 안팎의 현금 지원을 2월 중하순에는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1조 9천억 달러가 1조 5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민 1인당 1,400달러 추가 현금 지원은 초당적인 지시로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을 시작으로 상당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1,400달러가 아닌 2,000달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0달러씩 추가 지원한다고 해도 나이 불문 부양 자녀들까지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부양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4인 가정에서는 1,400달러씩 4명, 모두 5,600달러를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부양 자녀가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성인 텍스 디펜던트일 경우 2,000달러씩 한꺼번에 받게 돼 4인 가정에선 6,800달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서류 미비자가 포함된 혼합 가정들도 이번에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임시직을 포함하는 실직자 1,800만 명 내지 2천만 명은 2차 패키지로 3월 14일까지 주당 300달러를 받고 있는데 바이든 플랜이 시행되면 현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연장되고 주당 400달러로 오른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을 신청해 받게 됩니다. 실직자가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미국 가정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푸드 스탬프까지 신청해 줄 것을 바이든 측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자 포함한 4인 가정에서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한 달에 평균 78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실직자가 있는 4인 가정에선 한 달에 실업수당으로 3,100달러와 더불어 푸드 스탬프로 780달러를 더하면 4,000달러 가까이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년보다 늦춰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0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현행 2,000달러에서 6세 미만은 3,600달러, 17세 미만은 3,000달러로 대폭 올려 적용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감세 혜택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워싱턴 DC와 각 주에서도 이 대규모 시위는 물론 2차 공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DC에만 2만 1,000명의 중무장한 국가 방위군들이 배치되고 주요 도로가 봉쇄하고 있어 폭풍 전야의 초긴장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각 주에서 과격단체 회원들의 시위와 공격, 폭력 사태가 우려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각 주도에 무장까지 한 과격단체들의 시위와 공격, 폭력 사태가 우려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연방의사당 중앙무대에서 거행되는 46대 조셉 바이든 대통령의 59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과격단체원들이 무장까지 하고 몰려와 대규모 시위는 물론 두 번째 연방의사당 난입과 같은 공격,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적색 경고가 발령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17일과 취임식 당일인 20일에 100만 민병대 행진과 같은 격렬 시위가 예정돼 있고 DC의 의사당이나 연방 의원들을 공격하고 각 주도에서도 정부 청사들을 공격할 계획이 포착됐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ensure that we have a safe inauguration.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violence at multiple protests and rallies planned here in D.C. and at state capitol buildings around the country. FBI는 제2의 연방의사당 공격과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등 정치인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주도에 있는 정부 건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정치 테러 경고령을 발령하고 극우 단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출동한 국가 방위군들이 2만 1,000명이나 중무장한 채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거행될 연방의사당 앞에는 중무장한 방위군들이 6피트의 거리두기를 지키며 줄지어 배치돼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인근에는 콘크리트 차단벽과 8피트 높이의 철제 펜스까지 세워져 철통 요새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의사당 주변의 주요 도로인 컨스티튜션 애비뉴, 인디펜던트 애비뉴 등을 전면 봉쇄하고 DC 안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까지 멀리 돌아서 외곽으로 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위군들뿐만 아니라 FBI 등 연방수사당국과 의회경찰, 공원경찰, DC 메트로경찰, 타 지역의 경찰, 연방 마샬까지 수천 명이 워싱턴 DC 곳곳에 체크포인트에 배치돼 통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몰려온 시위대의 도심 집합을 막기 위해 메트로 전철 운행까지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당국은 오늘부터 11개역, 토요일부터 2개역 등 모두 13개역을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했는데 오렌지, 실버, 블루라인의 화가로트 웨스트, 캐피탈 사우스, 스미소니언, 레드라인의 유니언 스테이션역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우 단체들은 자신들을 축출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대신에 텔레그램을 통해 DC에서의 행진이 덫이 수 있다며 100만 민병대 행진을 취소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신 각 주도에서 정부 건물을 공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FBI 등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주는 주도 컬럼버스에 있는 주정부 오피스들을 21일까지 전면 폐쇄키로 하는 등 초비상을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받고도 접종에 사용하는 비율이 각 주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4개 중에 하나, 또 3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데 그쳐 느림보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주 방위군이 수송과 배포, 접종을 주도하면서 10개 중 7개를 접종시켜 미 전역에서 가장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려는 미국에서 초고속 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연방에서 배포한 백신을 각 주별로 접종시키는 속도가 너무 느려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연방 당국이 미 전역에 제공한 코로나 백신은 3천만 회분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접종한 미국인들은 1,030만 명으로 사용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에서 받은 코로나 백신을 지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시키는 데 사용한 비율은 각 주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CBS 머니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이론에서는 버지니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메릴랜드는 전국 평균과 같으며 DC는 비교적 양호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연방에서 받은 코로나 백신의 고작 24%만 의료진과 널싱홈, 75세 이상 고령자 등에 접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메릴랜드는 32%를 접종하는 데 사용했으며 워싱턴 DC는 4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조지아가 연방에서 받은 코로나 백신 가운데 고작 20%만 쓰고 있어 가장 저조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도 26%를 사용해 저조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접종 장소를 개설하고 65세 이상 시니어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다소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뉴욕주는 연방으로 받은 코로나 백신 가운데 35%, 뉴저지와 일리노이는 각 40%, 플로리다는 42%, 텍사스는 49%를 사용해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스트버지니아는 배포받은 코로나 백신 가운데 69%를 접종하는 데 사용해 미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인구가 적어 1차로 11만 회를 공급받았는데 다른 주들과는 달리 주 방위군이 수송과 배포 등을 군사 작전처럼 펼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의료진은 물론 러싱홈 거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매우 더딘 CVS나 월그린 등 민간 약국에 맡기지 않고 주 방위군이 주도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또 2차분 접종분을 미리 예비해 놓지 않고 1차 접종 대상을 확대해 접종시켰습니다. 따라서 웨스트버지니아에선 의료진과 고령층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소방관과 경찰관 등 필수 직종, 핵심 제조시설에선 50세 이상 근로자들까지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는 61%, 사우스다코다는 57%를 사용해 비교적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대면 수업을 해도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CDC에 따르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한 카운티와 온라인 수업만 한 카운티의 확진자 수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이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학교들이 장기간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면 수업을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면 수업을 한 카운티와 온라인 수업만을 한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지난해 12월 7일 기준 미국 초중고교의 62%가 모두 또는 일부 대면 수업을 했는데 이들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국에서 24살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300만 명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자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 정도가 18세에서 24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4세에서 17세 16%, 11세에서 13세 8%, 5세에서 10세가 11%, 4세 이하는 7.4%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통계를 고려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 병이 전파될 위험이 중고등학교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CDC는 보고서에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초중고교는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 가장 나중에 문을 닫아야 하고 안전해지면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에는 2,200여 개의 공립학교가 있고 약 9만 명의 교사들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대략 126만 명의 학생 수를 생각하면 교사 1명당 14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셈입니다. 버지니아 대부분 학교들이 지난해 말 대면 학습과 비대면 학습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학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현재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학교의 일부 학년 등 소수만 대면 수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소속된 9만 명의 교사들은 이르면 이달 16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